탈립니다. 헤이요! 그래? 잠깐만. 41번부터 보는 겁니다. 까마귀 검다하고 평시조 서정시 풍자 교훈 제재는 까마귀와 백로. 주제 표리부동. 자, 표리부동 뜻은 표, 겉, 미, 속, 부동 같지 않다는 얘기죠. 겉 다르고 속 다른 것. 이것에 대한 경계와 자신의 결백 표명. 자, 바로 볼게요. 그렇게 어려운 작품이 아닙니다. 시조들은. 까마귀 검다하고 백로야 웃지 마라. 백로야. 자, 여기 도노법 들어갔다. 누구누구야 부르는 걸 도노법이라 하고, 사람이 아닌 것한테 도로법 쓰면은 의인법, 자동으로 의인법입니다. 사람처럼 되기 때문에 웃지 마라, 뭐만 하지 마라. 예, 부정의 명령형, 부정의 명령 형태.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백로는 비판의 대상이라는 얘기죠. 까마귀 검다하고 백로야 웃지 마라. 겉이 검은들 속조차 거물소냐. 누가? 까마귀가. 겉이 검은들 속조차 거물소냐. 뭐뭐 할 소냐. 서리법. 아마도 겉 희고 속 검은 것은 너뿐인가 하노라. 확실하게 의인화 들어갔죠. 인칭되면서 들어갔고, 이제 너는 누구? 백로가 된다. 질문? 괜찮습니까? 좋습니다. 또 다른 작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명왕편 되어 있는데, 자, 이규보의 동명왕편이고요. 이 동명왕은 누구냐? 주몽입니다. 주몽. 그래서 갈래는 장편, 영웅, 서사시. 우리가 서사시를 거의 안 배우는데, 예, 이제 하나 나와요. 이제 고전 시간에서. 성격은 서사적. 자, 서사시니까 당연히 서사적입니다. 서사라는 말은 뭐냐면 이야기 요소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야기 요소. 이야기 요소가 효소가 아니라 요소. 그래서 여러분들 산문시, 현대시에도 보면 산문시가 있잖아. 산문시 특징 중에 하나가 서사적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어떤 이야기성을 띠고 시를 쓰기 때문에 산문 형태로 쓸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그리고 신화적, 예, 주몽신화적, 진치적, 교훈적, 5원 연속체 전 282구. 근데 이게 교과서에 실지를 못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만 공부합니다. 자, 구성은 영웅의 일대기 구조인데요. 영웅의 일대기 구조는 보통, 자, 신이한 탄생, 신이한 탄생, 고귀한 혈통, 니들 이거 시험 봅니다. 고귀한 혈통. 이 주몽신화는 모든 교과서에 다 실려있기 때문에 요거 영웅의 일대기 구조 나오는 거 100%입니다. 그리고 기아. 기아는 어릴 때 버림받은. 이게 되겠고, 그 다음에 조력자가 있고요. 조력자 1. 그 다음에 능력 발휘를 하고, 능력 발휘. 비범한 능력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위기 상황이 또 발생하고요. 또 조력자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위기를 극복하고, 그 다음에 승리를 합니다. 이때 승리는 뭐 나라를 세우거나, 아니면은 뭐 가문의 영광이 되었다거나, 아니면 해피엔딩이 된다거나. 그래서 보통 요런 스토리를 영웅의 일대기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제재, 고구려 건국신화인 주몽신화. 주제, 동명왕의 탄생과 고구려 건국. 특징, 북반계 난생설화. 난생, 아래서 태어났다. 주몽이 아래서 태어났다 그러죠? 해당하며 천손 하강 모티프를 짓는. 천손, 하늘의 자손이 하강, 땅에 내려온 모티프. 모티프는 이야기 요소.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민족임을 재인식하려는 주체성이 드러난다. 의의 우리나라 최초의 건국 서사시. 중화 사상에서 벗어난 우리 민족의 우월성을 드높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볼게요. 왕이 해모수의 왕비인 것을 알고 이에 별궁에 두었다. 해를 품고 주몽을 낳았으니, 자, 이게 바로 뭡니까? 천손이라는 얘기죠. 예. 해를 품고 주몽을 낳았으니 이 해가 개해년이었다. 자, 천손임을 나타내면서 신이한 탄생, 해를 품고 낳았어요. 골상이 참으로 기이하고 우는 소리가 또한 심히 컸다. 처음에 되만한 알을 낳으니, 알, 이게 난생 모티프. 알을 낳으니 보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왕이 상서롭지 못하다. 예, 상서롭다는 것은 뭔가 좀 기분 좋고 이렇게 재수가 좋은 거, 운이 좋은 것을 상서롭다고 하는데 상서롭지 못하다. 한마디로 재수 없다는 얘기죠. 이것이 어찌 사람의 종류인가 하고 마구간 속에 두었더니 여러 말들이 모두 박적. 자, 마구간 속에 두었다. 이게 기아야, 기아.
어릴 때 버림받는 거. 여러 말들이 모두 밟지 않고 깊은 산속에 버렸더니 기하죠. 온갖 짐승이 모두 옹려하다. 그래서 요런 애들, 말들하고 짐승이 조력자에 해당이 되는 거야. 조력자 1. 어미가 받아서 기르니 한 달이 되면서 말하기 시작하였다. 자, 비범한 능력. 다음, 스스로 말하되 파리가 눈을 빨아서 누워도 편안히 잘 수 없다 하였다. 예, 뭐 이티오피아 난민들 보면은 파리도 엄청난 척 애기들이랑 붙어가지고 막, 에휴. 어머니가 활과 화살을 만들어주니 그 활이 빗나가는 일이 없었다. 그래서 이름이 주몽이 되었죠. 그치? 주몽은 활을 잘 쏘는 사람이라는 고구려 말이고, 나이가 점점 많아지며 재능도 날로 갖추어졌다. 중략. 그 다음에 이제 중략 부분에 얘가 커가면서 이제 비범한 능력을 보이고, 뭐 말도 이렇게 자기 말을 골라 타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대소왕자가 주몽을 또 시기하고, 그래서 자신의 조력자들 3명이 있어. 조력자 3명을 데리고서 이제 나라 세우러 떠나는 내용이 있습니다. 중략에. 여기는 이제 끝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나라를 떠났는데 추격자가 따라오는 거야. 추격자가 따라왔는데 앞에 강물이 있어요. 이제 주몽이 이렇게 말합니다. 천재의 손자 하백의 외손. 하백은 이제 물의 신입니다. 강물의 신이 하백이야. 천재의 손자 하백의 외손이. 자, 그래서 요거에서 알 수 있는 모티프는 뭐냐면은 이게 뭐였더라? 천손. 까먹었네. 안녕. 하늘 땅의 자손이라는 얘기인데 나중에 다시 알려줄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천재의 손자 하백의 외손이 난을 피하 이곳에 이르렀어. 불쌍한 고자의 마음을, 여러분 생각하는 그 고자가 아니고 외로운 아들이란 뜻이야. 외로운 아들의 마음을 황천후토가 참아 버리시리까. 황천 하늘, 노란 하늘, 후토 두터운 땅. 활을 잡아 하수를 치니 고기와 자라가 머리와 꼬리를 나란히 하여 높직이 다리를 이루어. 자, 요거 사자성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물고기 자라 별 성 이루었다 교 다리 별 성교 비로소 건널 수 있었다. 조금 뒤 군사 이르러 다리에 오르니 다리가 무너졌다. 한 쌍 비둘기 보리 물고 날아. 자, 비둘기가 보리를 물고 날았습니다. 농경사회임을 알려주고 있고요. 신모의 사자가 되어 왔다. 형세 좋은 땅에 왕도를 개설하니 왕도를 개설했다. 이게 건국했다는 얘기입니다. 산천이 울창하고 높고 컸다. 스스로 띠자리 위에 앉아서 대강 군신의 위치를 정하다. 군신, 군, 임금. 신은 신하. 네, 그래서 고구려가 건국이 되었죠. 후략 되어 있습니다. 뒷부분 내용은 좀 땅 따먹게 하면서 점점 세력을 좀 떨치는 그런 내용이 있다. 넘어갈게요. 뿅뿅뿅. 자, 이색의 부병루인데 이거는 한시입니다. 한시. 부병루 한시긴 하지만 여러분들 학습 활동에서 이거 자주 나옵니다. 자, 뜰부자. 벽은 푸를 벽자. 그래서 떠 있는 푸른 누각. 누는 누각이에요. 누각. 아마 기와가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절벽 위에 있겠지. 갈래는 한시. 5원 율시. 율시는 8줄짜리 시를 율시라고 한다. 성격 회고 예상 제재 부병루 주변의 풍경과 감상. 주제는 지난 역사 회고와 고려 국군 회복의 소망. 특징 자연의 영원함과 인간 역사 유한함. 차. 요거는요 자연하고 인간 역사를 대조하면 100% 인생무상입니다. 인생무상이라는 것은 사람의 삶은, 인간의 삶은 허허롭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그리고 시간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바로 보면 어제 영명소를 지나다가 잠시 부병루에 올랐어라. 성은 비었는데 달은 한 조각이요. 돌은 늙었는데 구름은 천추로다. 자, 여기 지금 대꾸 이루고 있죠. 대꾸법이고. 대꾸법은 뭐였습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게 대꾸였지. 그러니까 성은 비었어요. 그러니까 외로운 거야. 외로운 거. 돌도 늙었어. 기린마는 가서 돌아오지 않고 기린마. 자, 동물원에 있는 그 기린 아니고요. 그 상상 속의 동물입니다. 기린마가 의미하는 바가
왕조를 의미해요. 왕조. 그래서 기린만은 가서 돌아오지 않고 왕조의 몰락을 나타낸다. 왕조의 몰락. 옛날에 삼국지 게임할 때 기린만 소환하면은 막 온 성에다가 불구덩이 던지고 사라지는데. 천소는 어느 곳에 논이는가? 왕족들이 되겠죠. 길게 휘파람 불고 바람 부는 언덕에 서니 산은 푸르고 강은 절에도 흐리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연의 무한함이죠. 그렇지?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인간사의 유한함이지. 여기 대조가 되어서 인생무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네. 요 작품 잘 나와요. 학습활동으로. 본문으로는 안 나와요. 왜냐면 얘는 한시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무상, 왕조의 몰락 그런 본문이 나오면은 항상 학습활동에 이 부병루가 끼어들어서 정서 및 표현상 비교 대조하는 문제들 자주 튀어나옵니다. 자, 다음 작품도 보도록 할게요. 송인. 자, 송 떠나다. 이게 떠나보내다 뜻이고요. 떠나보내다. 인, 사람. 사람을 떠나보내며 이런 얘기죠. 한시구 칠원절구. 절구는 4줄짜리 시를 절구라고 하고 서정적, 애상적. 제재는 임과의 이별. 주제는 이별의 슬픔. 특징, 도치과장 서리법. 인간사와 자연사를 대비. 자, 인간사하고 자연사 대비하면 뭐라고? 인생무상이죠. 여기까지 가야지. 예, 볼 것도 없습니다. 인생무상 100%야. 그래서 여러분들 내신 시험 나올 때도 인간사하고 자연사를 대비시켰다? 인생무상 찾으면 됩니다. 시적인 이미지를 선명하게 제시하고 함축적 언어 사용, 당연히 시니까. 자, 한번 볼게요. 바로 비겐, 긴, 투겐, 풀빛이 고운데. 그러니까 이게 자연의 생명력이죠. 비가 놓은 다음에 풀빛이 아주 파릇파릇해. 남포에서 임 보내며 슬픈 노래 부르네. 자, 남포 이별 장소. 남포에서 임을 보내며 슬픈 노래 부르네. 정서 나오죠? 네. 정서 나왔고 그 이유는 이별하니까. 대동강물이 언제나 마르려나 이별 눈물 해마다 푸른 물결 보태나니. 자, 도치되어 있죠? 조치되어 있고 여기 서리법. 마르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왜 마르지 않아? 이별 눈물 해마다 푸른 물결 보태니. 과장법이지. 자기가 울어서 해마다 울어서 대동강물이 마르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잘 나와. 이거 이별 노래 찾는 거 중에서 잘 나옵니다. 송도도 잘 나오고 대건도 잘 나오고 작년에도 출제가 됐어요. 넘어갑니다. 질문이 없으면 패스. 춘흥. 춘, 봄. 흥은 흥이죠. 봄의 흥취. 절구인데 이거 뭐 그렇게 중요한 작품이 아니라서 그냥 빠르게 그냥 보고 넘어갈게요. 봄비가 가늘어 방울도 듣지 않더니. 시각적이지, 그치? 방울도 듣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은, 자, 비가 오면은 물방울이 이게 맺힌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봄비는 안개비처럼 뿌리잖아. 그래서 방울도 듣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밤중에 약간 소리가 나는 듯 했네. 청각적. 눈노가 남쪽 개울에 물이 불었거니 풀싹은 이미 얼마나 돋았는가. 자, 여기는 계절의 변화 나타나 있죠. 겨울에서 봄으로. 요즘 날씨가 미쳤어. 그지? 저번에 토요일인가? 금요일인가 토요일인가 강릉 온도가 20도였어. 20도. 21도까지 올라갔다. 그래서 기상 관측 116년 만에 처음으로 고온 겨울에 처음 21도까지 올라가요. 강릉이. 사람들 노는 거 보니까 바닷가에서 물장구 치고 있더라고. 와, 미친 겁니다. 1월 달에. 왜? 니들 어떻게 사냐? 아까 뉴스 보고 나왔는데 러시아가 붕괴되고 있어요. 왜 붕괴가 됐냐면 러시아 땅은 65%가 동토층이거든. 동토 알아? 동토? 얼어붙은 땅. 근데 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게 녹는 거야. 그래서 거기 뭐 헤르바르트 그쪽 지역 보니까 이 땅이 녹으면서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집들, 아파트가 다 이렇게 부서져요. 그러니까 러시아 땅 65%가 다 그런 땅이래.
그리고 푸틴이 원래 전략 삼은 게 전쟁 치르면서 전략 삼은 게 뭡니까? 가스, 그렇죠? 겨울 난방, 유럽에서 난방해야 되니까 그걸로 협상하려고 그랬는데 유럽도 지금 따뜻해요. 얘네도 지금 20도, 25도 막 겨울인데 막 그런 거야. 러시아가 가스관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거 갖다 협상하려고 그랬는데 예, 먹히지가 않죠. 예. 큰일 났다 이거. 남극 녹고 그러면은 남극 북극 녹으면 이상한 바이러스 또 튀어나올 텐데, 그지? 아, 나야 뭐 빨래 죽으니까 상관없는데 니들 어떡하냐? 더러운 걸 많이 볼 텐데, 그죠? 뭐 이상한 괴물도 막 나오는 거 아니냐 모르겠다. 괴물 사냥하고 댕기고, 그지, 민호나? 아닌가? 나중에 그런 거 바탕으로 해가지고 너 웹툰 그리고 있겠다, 그지? 김민건 줄여서 김건. 예? 웹툰 작가 이름 김건, 어때? 시벽, 이 벽은 습관이라는 뜻이에요. 빨리 볼게, 그냥. 이것도 그렇게 중요한 작품은 아니고, 이게 거의 수필처럼, 내용이 수필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냥 빨리 보겠습니다. 나이 이미 70을 넘었고, 지위 또한 정승에 올랐네. 할 거 다 했구만. 이제는 시 짓는 일 벗을만하고만 어째서 그만두지 못하던가. 그러니까 항상 뭐 한다는 얘기야? 시 짓는 일, 육아한다는 얘기야. 이거 그만두고 싶어. 근데 그만두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벽. 습관이라는 얘기죠. 시 짓는 습관. 아침에 귀뚜라미처럼 지규, 귀뚜라미처럼 읊조리고 저녁에 올빼미인 양 지규 노래하네. 이거 대꾸구나. 그쵸? 뭐 표현법 연습하기 좋네요. 아침에 귀뚜라미처럼 읊조리고 저녁엔 올빼미인 양 노래하네. 어찌할 수 없는 시마란 놈. 시마, 악마할 때 마야. 그 시를 악마로 표현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몰래 따라다니며 한번 붙으면 잠시도 놓아주지 않아. 나를 이 지경에 이르게 했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뭐하고 있어? 머릿속에 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야. 날이면 날마다 심장과 간을 깎아내 몇 편의 시를 쥐어짜내니 기름기와 진액은 다 빠지고 살도 또한 남아있지 않다. 자, 여기는 시 짓기의 어려움이죠. 네, 이 창작의 고통. 창작 고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심장과 간을 깎아내서 몇 편의 시를 쥐어짜내니 기름기와 진액은 다 빠지고 살도 또한 남아있지 않다. 뼈만 남아 괴롭게 읊조리니 이 모양 참으로 우스건만 깜짝 놀랄 만한 시를 지어서 1000년 뒤에 남길 것도 없다네. 그냥 남았죠 지금. 이 1000년 전 사람이거든. 손바닥 부비며 혼자 크게 웃다가 웃음 그치고는 다시 읊조려 본다. 살고 죽는 것이 여기에 달렸으니 여기는 뭡니까? 시짓기. 이 병은 의원도 고치기 어렵다. 뭐 그래요. 그래서 이 작품은 뭐 시긴 하지만 뭐 내용상으로 보면 거의 수필에 가까운 그런 작품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리와 자 중요 작품이고요. 본문 또는 학습활동에 자주 나오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한시 7원 절구 4줄짜리 풍자 상징 현실 비판적 제재 참새의 횡포 탐관오리. 탐관오리 뜻은 탐 욕심 관리 오는 그릇대로 웃자. 욕심 많은 나쁜 관리들 이게 탐관오리입니다. 자 주제 권력자들의 농민 스타일에 대한 비판과 가혹한 스타일로 인한 농민의 피폐한사의 당시의 민족적 현실을 반영. 잠새야 자 돈오법 썼죠? 아까 얘기했지? 사람 아닌 것한테 돈오법 쓰면은 자동으로 의인법. 참새야 어디서 오가며 나느냐 1년 농사는 아랑곳 하지 않고 늙은 호랍이 홀로 갈고 맺는데 자 그럼 늙은 호랍이는 누구예요? 백성이네 그죠? 밭에 벼며 기장을 다 없애다니 그럼 참새가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바로 탐관오리가 되겠고 탐관오리를 참새로 표현함으로써 풍자했다. 자 풍자는 그 상대방을 우스갯거리로 만드는 겁니다.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희화화. 우스갯거리로 만드는 거야. 이게 풍자다. 그래서 참새로 표현을 한 겁니다. 질문. 요즘 탐관오리 있나? 요즘은 뭐 그래도 법이 잘 작동되고 있으니까, 그치? 그리고 언론 기능이 있으니까 누가 돈 먹었다 그러면 찔리면 되죠. 근데 이제 언론 새끼도 돈 먹으면 기사를 또 안 써주네? 에이, 나쁜 놈들. 다음 작품, 산에 거하다, 산에 산다, 이런 얘기야.
그냥 볼게요, 이것도. 봄은 갔으나 꽃은 오히려 피어있고 날이 개었는데 골짜기는 스스로 그늘지도다. 두견새가 대낮에 울음을 자 여기는 그 청각이죠. 두견새가 대낮에 울음을 우니 미안 청각이 아니라 여기 시각. 예. 정신 나갔구만. 여기는 시각이고 여긴 청각이고 비로소 사는 곳이 산속 깊음을 알겠다. 자 그래서 선경 후정의 시상전개 방식을 가지고 있죠. 먼저 주변에 있는 풍경을 묘사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정서를 표현합니다. 별거 없어요. 뭐 그렇게 중요한 작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게 표현법 연습하는 거야. 다음 작품 용비어천가. 여러분 배웠죠? 예, 그 중세국어 할 때 나오는 겁니다. 용비어천가. 용이 난다 임금 하늘 노래. 악장 영웅서사시 송축가. 성격은 서사적, 송축적, 설득적, 권계적. 권계라는 말은 권한다. 경계. 세상에 대한 경계를 권하는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제재는 새 왕조의 창업이고 주제는 새 왕조 창업의 정당성. 특징, 서사본사 결사의 구조 속에 작품 창작 동기가 유기적으로 서술. 2절 4구 형식에서 1절은 중국 제왕의 사적을, 2절은 조선 왕조의 사적을 찬양한다. 이렇게 비교함으로써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이야기합니다. 훈민정음으로 기록된 최초의 작품, 우리나라 최초의 장편 영웅서사시 바로 보일게요. 우리 1장하고 2장하고 125장만 볼 거야. 해동 육령인 나셔서 나르셔서 일마다 천복이시니 천복은 하늘의 복, 하늘복 있으니. 자 그러면 해동 육령이 누구냐 이거죠. 세조 위에 정조 위에 태조. 그죠? 미안 세조가 아니다. 태정 태세 태종이구나. 태종 이방원. 그 다음에 위에 이성계의 아버지, 이성계 할아버지, 이성계 증조할아버지까지 이렇게 해서 해동 육룡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래 이성계 집안은 뭐라고 얘기되나? 얘 할아버지인가? 이성계 할아버지는 저쪽 거란 여진족, 여진족에 들어가서 살기도 했죠. 그쪽에서 관직을 받고. 그러다가 여진 애들이 별론데 조선 애들이 좀 고려가 좀 망하네. 뭔가 여기 새로운 장사를 할 수 있겠네 해서 옮겨옵니다. 한반도 쪽으로. 해동 육령이 나르셔서 일마다 하늘에 복이 있으니 고성이 옛 성현이 동부하시니 옛 성현과 이때 이는요 뭐뭐와 뭐뭐과야 옛 성현과 동부하시니 같다. 동부는 같다는 얘기입니다. 같으시니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때 고성은 뭘 의미하느냐? 옛 성현은 뭘 의미하느냐? 중국의 왕들, 중국의 왕조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제2장 이건 뭐 많이 봤죠?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 일밀세. 자, 뿌리 깊은 나무가 의미하는 바는 뭐였어요? 튼튼한 조선. 바람, 부정세력.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 휘므로 꽃 좋고 열매 많으니. 자, 꽃과 여름은 뭐였습니까? 찬란한 문화. 찬란한 조선의 문화. 샘이 깊은 물은 역시 마찬가지 튼튼한 조선. 가말은 가뭄. 가뭄에 안이 그칠세. 역시 가뭄도 부정세력. 내가 이루어 바다에 가느니. 자, 그럼 바다가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찬란한 역사, 찬란한 조선의 앞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2장 뿌리 깊은 나무 유명하고 여러분들 시험범이었었어. 자, 다음은 125장입니다. 뭐 4장, 7장, 48장은 다 필요 없고 125장만 볼게요. 125장 천세 위에 미리 정하신 한수 북에, 한수는 한강 북쪽에
강북이죠, 강북. 그렇죠? 경복궁 강북에 있잖아. 누인계곡 하셔. 누, 싸타. 인, 어짐. 개, 열다. 국, 나라. 어짐을 쌓아 나라를 여셔서 복년, 복된 년. 복된 년이 갓 없어지니. 우리가 갓길 하지, 갓길. 끝에 길. 끝 없으시니. 끝 없으니. 이런 얘기입니다. 전세 위에 미리 정하지 한강 북쪽에 어짐을 쌓아 나라를 여셔니 복년이 끝이 없으니. 성신이 니샤샤도 성신 후손들이에요. 후손 왕들. 후손 왕이 이으셔서 경천근민 중요한 단어입니다. 경천 하늘을 우러르고 근민 백성을 부지런히 돌보셔서 부지런히 돌봐 더욱 굳으시리이다. 더욱 굳을 것입니다. 굳을 것입니다. 뭐가 굳어요? 조선이란 나라가. 저 왕조가 굳을 것입니다. 임금하, 임금이시여 아소서 낙수에 산행가이셔 하나별 믿으니까. 자, 요거는 중국 고사가 들어가 있어요. 낙수에 사냥 가서 하나빌 할아버지 믿겠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게 뭐냐 도대체. 자, 중국 하나라의 태광왕 고사야. 태광왕. 자, 우임금이었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굉장히 태평성대를 이뤘는데 손자인 태광왕한테 왕위를 물려줬어요. 근데 이 새끼가 맨날 놀아. 일도 안 하고 사냥이나 가고. 그래서 낙수에 사냥가 했을 때 할아버지가 성문을 닫아버립니다. 할아버지 저 왔어. 성문 열어주세요. 가이 개새끼야. 활 쏘고 내쫓아버렸어. 그 왕위에서 끌어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똑바로 하라는 얘기죠. 즉 경천근민 하라는 얘기입니다. 경천근민. 이걸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왕위에서 또 쫓겨난다. 이런 의미야. 그래서 이게 권계죠. 권계. 권한다. 경계할 것을 권하는 부분. 그래서 이 용비어천가는 1장, 2장, 125장만 보면 됩니다. 물론 이제 중세국어 공부할 때는 이제 문법 공부 때문에 다른 것도 나오는데 문학적으로 접근하면은 요런 정도만 봐줘도 되겠다. 자, 월인천 강지고 있는데 이건 읽지 않겠어요. 그냥 설명만 하겠습니다. 월인천 강지국이 뭐냐면, 자, 세조가 아니죠. 세종이 이제 훈민정음을 만들고, 이거 테스트 하잖아, 테스트 버전입니다. 이 글자로 진짜로 뭔가를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 하는데, 두 개를 만들어. 하나가 용비어천가고, 또 하나가 월인천 강지국입니다. 그러니까 월인천 강지국의 내용은 뭐냐면, 이거 석가모니 일대기거든. 그래서 양반들이 엄청나게 뭐라고 그래. 왜냐면 조선은 유교 나라죠. 유교. 그치? 유교는 현실 학문이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게 목적이에요. 나라를 편히 다스리는 게. 그런데 석가모니 불교는 내세 학문이야. 내세 학문. 내세 학문은 뭐냐면 다음 생입니다. 즉 현실에서 공덕을 쌓아서 극락세계에 가는 게 불교야. 때문에 양반들이 이거 왜 씁니까? 하고 반발이 많았어요. 근데 세종이 이거를 쓴 이유는 뭐냐면, 자, 고려에서 조선이 된 지 얼마 안 됐죠? 그러니까 민간 신앙으로 불교가 이미 널리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처 이야기를 좋아하거든. 그거를 써서 부처의 일대기, 석가모니 일대기를 써서 전달하면 자연스럽게 글 공부가 되니까, 글씨 연습이 되니까 월인천 강지국을 쓴 겁니다. 이 정도 한번 넘어갈게요. 신도가 정도전, 삼봉 정도전. 정도전은 이제 고려 말의 신하였죠. 그러다가 이제 고려가 아주 엉망진창인 것을 보고 본인이 직접 고려를 정리하기로 마음 먹습니다. 그래서 이성계를 부추겨서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하죠. 조선의 모든 시스템을
초창기에 다 만든 사람이 정도전. 이 사람 천재입니다. 예. 그래서 개경에서 한양으로 옮기잖아, 도성을. 그지? 한양에 있는 모든 도시 설계를 다 했고, 경복궁 설계도 얘가 다 했어. 건물 위치며, 높이며, 풍수며, 이거를 다 계산을 했다. 그래서 신도가는요, 새로운, 수도가 노래. 새로운 수도 노래. 관례는 악장, 성경은 예찬, 송축가, 제재, 태조의 공덕, 새도읍 건설. 주제, 새도읍의 승경과, 자, 승경은 뭐냐면 좋은 경치예요. 좋은 경치를 승경이라고 한다. 대인이가 많이 졸린가 보다, 그죠? 그리고 태조의 덕을 예찬합니다. 자, 고려가의 사문법 율격과 후렴구가 있고요. 조선 개국에 대한 긍지와 낙관적인 전망을 예찬적인 어조로 노래한다. 바로 보겠습니다. 자, 중세국어로 쓰여져 있죠? 그리고 한자도 많아. 얘는 양주고려. 얘는 여기는 양주고을인데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려에서 양주, 여기가 한양이야, 한양. 양주고을인데 지위에 신도 형승이 있었다. 지위. 땅의 위상이란 뜻이야. 지위는 땅의 위상이 신도 형승이셨다. 신도. 새로운 수도의 형태가 나타난다. 땅의 위상이 새로운 수도의 형상이 나타나셨다. 개국성왕이 성대는 태평성대죠. 개국성대는 누구예요? 이성계. 개국성왕이 태평성대를 이루셨다. 잣다운데요. 당금강 잣다운데. 잣다운다는 말이 옛날 말이고요. 수도답다 이런 뜻이야. 수도답다. 당금경, 지금 경치, 수도답다. 성수만년하샤 만민의 함락이시다. 성스러운 목숨이 만년하셔서. 만수무강하라는 얘기죠, 이게. 만민, 모든 백성의 함락, 함께하는 즐거움이다. 즐거움이시다. 그래서 성수만년이 모든 백성이 함께하는 즐거움이다. 아우, 나롱돌이자 고려과의 어떤 여움꾼 나타나 있고요. 앞은 한강수요. 한강. 뒤는 삼각산이요. 자, 여기 대꾸죠. 덕중하신, 덕이 무거운 강산 즈음의 만세를 누리소서. 이렇게 또 송축을 해주고 있습니다. 질문 잠깐 쉬겠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춘망 두보시인데요. 이 조선시대 사람들이 두보시를 되게 좋아했어. 두보랑 이태백, 이 사람 시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냥 빠르게 볼게. 봄의 희망이라는 뜻이야. 봄의 희망. 미리 말하자면 이 두보는 전란 중에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유랑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 고향에 돌아갈까? 요런 내용이 많아. 그래서 이게 이제 두시언해요. 두시언해. 두보의 시를 언문으로 풀었다. 이런 뜻이다. 그냥 빠르게 보겠습니다. 나라가 파망하니 깨지고 망하니 맥화 가람뿐이고 산과 강뿐이고 자단봄에 잣은 성이란 뜻이에요. 안 보니 풀과 나무뿐 깊었도다. 그렇죠? 전쟁 때문에 다 깨지고 박살난 거야. 시절을 감탄하니 이때 감탄은 슬프단 얘기야. 시절을 슬퍼하니 꽃이 눈물을 뿌리게 하고 여의었음을 이별했음을 스로니 슬퍼하니 새 마음을 놀랜다. 그러니까 자신의 옛날에 살던 곳에 가서 깨진 곳, 사람도 없고 풀과 나무가 깊었고 그걸 보는데
새가 푸드득 나는 겁니다. 새 때문에 마음이 놀래도다. 봉화가 석 달을 이었으니, 봉화는 전쟁 날 때 이제 불 피우지? 연기. 집의 음서는 편지입니다. 집의 편지는 만금이라도 싸도다. 그러니까 집안 사람들, 가족들의 소식이 궁금해요. 센 머리를 하얗게 센 머리를 긁으니 또 짧아지니. 이 스트레스, 그죠? 탈모 왔다. 다 비녀를 이기지 못할 듯 하도다. 옛날에는 이제 남자들도 이제 비녀를 꽂았으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예, 넘어갈게요. 강촌, 역시 두보시. 이것도 그냥 빠르게 보겠습니다. 맑은 강, 한, 구비. 마을을 안아 흐르니. 강촌이죠, 강촌. 강촌의 모습인 거야. 긴 여름. 강촌의 일마다 유심하다. 유심, 극하도다. 뭔가 좀 평화롭다는 얘기고요. 절로 가며 절로 오는 이는 집 위에 제비요. 서로 친하며 서로 가까운 이는 물 가운데 갈매기로다. 겁나 피곤하구나, 태인아. 그죠? 네. 이겨내. 늙은 계집은, 여기는 아내가 되겠지? 늙은 계집은 종이를 그려 장기판을 만들거늘. 장기판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종이에다가 그려. 소박한 삶의 모습이죠. 소박 또는 가난. 젊은 아들은 바늘을 두드려 고기 낚싯대입니다. 낚싯대를 만든다. 한 병에 얻고자 하는 바는 오직 약물이니. 조그만 몸이 이 밖에 다시 무엇을 구하리요? 서리뻐. 그래서 소박한 삶, 안분지족하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두부권은 그냥 내용만 파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강남봉 2구년. 강남에서 봉 만났다. 우리 상봉한다는 말을 쓰죠? 상봉이 서로 만나라는 뜻이야. 만나다 2구년을 빨리 볼게요. 기왕의 집 안에서 상내 항상 보다가. 기왕 사람 이름이야. 사람. 기왕의 집 안에서 항상 보다가 최구의 집 앞에 몇 개월 지났는가. 오랜만에 만난 거예요. 정이 이 강남의 풍경이 좋으니. 정이 뭐 똑바로라는 뜻도 있고, 과연 또는 뭐 마땅히, 과연 이 강남의 풍경이 좋으니 꽃 지는 시절에 또 너를 만났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항상 만나고 항상 같이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정말 오래간만에 만나서 인생 무상을 느끼는 그런 작품이다. 넘어갑니다. 절구. 자, 이게 두보시들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옛날에는 중요했어요. 옛날에는 이 교과서 중요하게 다뤘는데 요즘은 학습활동으로 이제 밀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러한 작품들은 이제 중세국어 파트에서 좀 많이 나왔다가 지금은 문학 파트에서 이제 학습활동 쪽으로 뭐 조선시대 두보시를 좋아했다. 그 정도만 나옵니다. 자, 가람이 파라니 강이 푸르니 새 더욱 희고. 자, 여기는 색채 대비 들어갔죠.
파란색, 흰색. 메이퍼런이 산이 푸르니 꽃빛이 불 붙는 듯 하구나. 여기도 색채 대비지. 산은 푸른색, 꽃은 붉은색. 올 봄에 본 곳을 또 지나가니 어느 날이 돌아갈 해요. 아까 얘기했어요. 두 번은 이제 전란으로 인해서 고향에 못 돌아가고 이제 방랑생활, 유랑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물은 아름답고 좋습니다만 이 사람은 고향에 못 돌아가는 마음을 자연물과 대비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 질문요. 괜찮니? 잠깐만요. 여기 연결이 안 됐었네. 뿅. 예. 또 두 번가? 등고. 올라간다는데 이거 그냥 넘어갈게요. 예, 안 하겠습니다. 등악양류도 안 하겠습니다. 요거는 보겠습니다. 요거는 학습활동에서 여러분들 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귀 돌아간다 돌아가다 안은 기러기는 돌아간다 이런 얘기야. 나는 못 돌아간다. 그래서 기러기와 화자를 대비시켜서 고향에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예상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봄에 오는 말리 옛 나그네는 난이 그치거든 어느 해에 돌아가려는가. 그럼 이때 나그네는 화자를 의미하죠. 강성의 기러기 높이 여기는 똑바로 높이 똑바로 북으로 날아가매 애를 건너라. 무릎부터 애간장이 끊어진다 이런 얘기죠. 애간장이 끊어진다. 나는 못 가는데 기러기는 북쪽으로 똑바로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자와의 대비 나타나 있습니다. 질문 넘어갑니다. 추흥 넘어갈게요 그냥. 네. 자 여기서부터 봐야 돼. 이제 다기출 시조들이 많이 나옵니다. 500년 도읍지, 평시조, 서정시, 회고적, 감상적, 고려의 도읍지, 주제, 망국의 한과 인생무상. 아까 인생무상 뭐라고 얘기를 했니? 자연물과 인간사를 대비하면 100% 인생무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봅니다. 500년 도읍지를, 자, 도읍지는 뭐니? 수도였던 땅.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필마, 말 한 필. 말 한 필로 돌아더니, 산천은 의구가 돼. 의인법 할 때 의, 구는 옛구자. 그래서 예전과 다름없는데 이런 뜻이야. 예전과 같은데 산천은 예전과 같은데 인걸 사람들은 간대 없다.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인생무상이지. 그치? 자연물은 변함이 없는데 사람은 간대가 없습니다. 어즈버 감탄사입니다. 태평연월, 태평성대,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한다. 질문이요. 그래서 이때 500년 도읍지는 이제 고려 왕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려 왕조가 망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나타난다. 다음. 흥망이 유수한 역시 많이 나오는 작품이고요. 평시조, 서정시, 회고, 감상, 제재는 만월대. 만월대는 뭐냐면 각 궁궐마다 이 닮아지 않은 공간이 있어요. 그걸 만월대라고 그래. 주제, 고려왕조의 멸망에 대한 탄식과 무상감. 특징, 시각, 청각 이미지. 역시 인생무상 나오고 비유적 표현과 중의적 표현 보겠습니다. 흥망이 유수하니 만월대도 추초로다. 흥하고 망함이. 뭐가 흥하고 망해? 나라. 흥하고 망하는 것이 유수하니 있다. 이거는 수학 그 숫자가 아니라 여러 개. 여럿입니다. 여럿.
그래서 흥하고 망함이 여럿 있으니 만월 때도 추초로다 가을풀이다. 벌써 인생무상입니다. 그렇죠? 한때 궁궐터였던 곳이 가을풀, 풀만 무성이에요. 인생무상이죠. 500년 왕업이, 역시 고려 왕조 500년 왕업이 목적에 붙였으니, 목동의 필이, 목동의 필에 붙어 있으니 아마 이 궁궐터에 뭐 양치기, 뭐 염소치기, 소치기 이런 애들이 온 것 같아. 그러면서 필이 부는 거지. 청각적 이미지가 있고요. 500년 왕업이 목적에 붙였으니 석양에 지나가는 객이 눈물겨워한다. 예상적이죠? 예상적. 자, 나라가 망했으니까 석양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쵸? 고려 왕조의 몰락이죠. 질문. 괜찮습니까요? 다음을 또 보겠습니다. 정도전, 아까 이제 신도가 이제 고려를 망하게 하고 조선을 설계한 사람이지. 선인교 내린물. 평시조 서정시, 성격 회고적, 감상적, 권유적, 제재는 물소리. 주제, 고려 왕업의 무상함. 특징, 고려 왕조를 회고하면서도 시세에 따라야 함을 은근히 드러낸다. 요거. 지금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것은 다 애상적이어서, 그죠? 왕조가 몰락한 것에 대해서 슬픔을 나타내는데 이건 슬픔이 없습니다. 바로 볼게요. 선인교 내린물이 자동으로 흘러들어. 시각적. 반천년 왕업이 고려 왕조를 의미하고, 반천년 왕업이 물소리뿐이로다. 청각적이죠? 그리고 역시나 인생무상입니다. 반천년 왕업하고 자연물, 물소리하고 대비해놨어요. 아이야, 고극 흥망, 옛나라 흥하고 망하는 것을 물어서, 말해서 무엇하리요? 서리법이죠? 말할 필요가 없다. 옛날 망한 거. 에이, 그거 뭐 말해서 뭐해?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예상적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지. 어쩔 수 없어요. 정도전은 고려를 망하게 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다음 작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려. 와우, 겁나게 중요한 작품이죠. 예. 수양산 바라보며. 아주 중요하죠. 평시조, 서정시, 지사적, 선비란 뜻이에요. 선비. 지조절이 절개 있다는 얘기입니다. 풍자, 비판, 제재는 백의숙제, 고사. 자, 백의숙제가 뭐 하는 애들이에요? 하은주, 주나라구나. 은나라가 망하고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를 망하게 했을 때 이 백의와 숙제는 은나라 사람이야. 은나라 왕자인가? 근데 능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주나라 무왕이 스카우트 하려고 해. 근데 우리는 뭐 망한 나라의 신하들인데 뭐 어떻게 뭐 하겠냐 하면서 수양산에 들어갑니다. 수양산에 가서 고사리 캐먹다가 굶어 죽었다는 그런 옛날 이야기가 있어. 그래서 이 백의와 숙제하면 지조와 정절, 절개, 지조, 정절, 절개의 대명사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교에서 말하는. 주제, 죽음을 각오한 굳은 지조와 절임. 특징, 백의 숙제의 태도를 새로운 시각으로 평가.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백의와 숙제의 태도를 한번 깝니다. 비판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절의를 강조. 중의법, 서리법 사용. 자, 보겠습니다.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한한다, 탓한다. 그러면 수양산이 중의적 표현인데요. 먼저 중국에 있는 산 또는 수양대군. 자, 수양대군이 뭐 했니? 수양대군.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거 했죠? 여기서 단종 자기 조카를 몰아내고 본인이 왕이 돼서 세조가 됐습니다. 수양산 바라보면 이제 백의와 숙제를 탓한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통념 비틀기야. 통념 비틀기. 일반적인 어떤 일반 상식 이거를 이제 비틀어버렸어요.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줄여 죽을지는 이제 이유가 나와. 이렇게 백의와 숙제를 탓한 이유가 나옵니다. 굶주려 죽을진들 채미도 하는 것인가? 채미, 고사리 캐기, 고사리 캐먹기.
하는 것인가? 서리법이죠. 이거는 그거 왜 써?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고사리 캐기의 의미는 뭐예요? 수양대군의 녹봉, 수양의 녹봉, 예, 중의적 표현이니까. 또는 고사리 캐기. 아무리 푸세의 것인들, 그러니까 아무리 푸성귀인들 이런 뜻이야. 푸성귀. 푸성귀는 들판에 나는 야채가 푸성귀입니다. 여러분들 야채라는 말이 있고 채소란 말이 있잖아. 의미가 달라. 채소는 밭에서 키우는 게 채소고 야채는 그냥 지들이 자라. 대표적인 게 쑥. 그렇죠? 비 온 날이면 쑥이 아주 그냥 쑥쑥 자라지. 그리고 죽순. 죽순도 대나무 밭에서 지가 그냥 자라. 예, 대나무 밭에 사람이 심은 게 아닙니다. 지들끼리 그냥 자라. 그게 야채야. 푸성귀가 바로 야채입니다. 푸성귀는 지금 쓰는 말이다. 여러분 마트 가면 푸성귀 코너 있어. 쑥, 뭐 이런 거. 고사리. 예, 요런 게 푸성귀입니다. 아무리 푸성귀인들 그것이 누구 땅에 났느냐? 이런 표현이죠. 바로 이 누구. 자, 중의적 표현이에요. 주나라 무왕. 또 하나는 수양대군, 녹봉, 수양대군. 예,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푸성귀도 뭐 중의적 표현이 되겠죠? 진짜 고사리. 하나는 수양대군인 녹봉. 그래서 뭐 한다는 얘기야? 나는 백의와 숙제보다 더 높은 지조저리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질문. 엄선. 자, 성사한문 또 나옵니다. 이 몸이 죽어가서 이것도 굉장히 다 기출 시조입니다. 뭐 본문으로 나오기도 하고 학습활동 나오기도 하고 1, 2, 3, 4, 5번 선지로 깔리기도 한다. 평시조, 서정시, 의지적, 지사적, 절이적. 제재는 낙낙장성. 낙낙장성요, 큰 소나무야. 쫙 펼쳐진 소나무를 낙낙장성이라고 하고, 주제, 죽어서도 변할 수 없는 굳은 절개. 특징, 충절을 상징하는 소나무 이지를 활용해 자신의 지조를 부각. 바로 보겠습니다.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까 하니 자문 스스로 물어봐요. 복례산 제일봉에 낙낙장송 되어서 자답. 그러니까 스스로 답하고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는 시상전개 방식입니다. 자, 그럼 낙낙정성의 의미한 바가 뭐라고요? 지조, 절의, 절개. 백설이 만곤곤할 때 흰 눈이 만 가득 건곤 하늘 땅. 뭐 세상을 의미하죠? 흰 눈이 세상에 가득할 때 독야청청하리라. 홀로 청청. 푸르고 푸르리라. 의지적 태도죠. 그리고 대비가 된다. 뭐가 대비돼? 백설과 독야청청, 낙낙장송이 대비. 색채 대비도 돼요. 눈은 흰색, 소나무는 푸른색. 질문하시기에. 그래서 여러분들 사육신, 생육신 알고 있니? 잘 몰라? 성산문 이하 6명의 뭐라고 해야 되나 전직 관료들이 얘네들은 다 그 성균관 뭐 집현전 학자들이었습니다. 단종 복위 운동을 하다가 걸려가지고 다 죽죠. 네, 그게 사육신. 근데 같은 그룹에 있었는데 어떤 자신들의 누구야 세조 편을 드는 애들이 있어. 걔네들은 6명 있어요. 그냥 생육신. 사육신과 생육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눈 맞아 휘어진 대는 대나무. 이것도 자주 나오는 작품입니다. 평시조, 서정시, 절, 의적, 지적, 회, 고적. 제재는 대나무고요. 주제, 고려왕조에 대한 굳은 지조. 특징, 상징, 서리, 의인법을 통해 작가의 굳은 의지를 표현한다. 바로 보겠습니다. 눈 맞아 휘어진 대나무를 뉘라셔 굽다던가. 누가 굽었다 하던가. 굽을 절이면 눈 속에 풀을 쏘냐? 설의. 아마도 세한 고절은 추운 세월. 고절, 외로운 절개, 절개. 너뿐인가? 너는 누구야? 대나무죠.
그래서 대나무 예찬. 대나무가 의미하는 바는 뭐라고요? 절이, 지조, 절개. 질문. 자, 그리고 눈하고 푸르다 역시 대비되고 있지, 그치? 눈과 푸르다 대비가 됩니다. 다음 작품 보겠습니다. 이게 평시조 서정시, 성격은 여성적, 애상적, 감상적, 연군가. 연군가는요, 사랑해요. 군은 임금, 그 임금을 사랑하는 노래. 제재는 촛불, 주제, 임과 이별한 슬픔. 여성적 어조의 완곡한 표현으로 자신의 저리를 드러낸다. 의인법을 사용하여 시적 화자의 감정을 특정한 대상에 이입함. 봅니다. 방 안에 켜있는 촛불 누구와 이별하였는데, 자, 의인아 들어갔죠? 겉으로 눈물 지고 속 타는 줄 모르는가. 자, 이게 초의 속성이지? 촛불을 켜면 어떻게 돼요? 촌동 떨어지잖아. 그쵸? 이거를 뭘로 표현했어? 겉으로 눈물 지고 속 타는 줄 모르는가. 저 촛불 나와 같아서, 나와 같아. 속 타는 줄 모르도다. 저 감정이입했죠. 감정이입. 그래서 이별의 정한, 이거를 촛불이 타들어가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되게 잘 썼어. 질문요. 다음 작품 뿅. 정철. 기억나니? 이거나 관동별곡. 네, 그 쓴 사람이지. 평시조, 서정시, 애상적, 감상적, 연군가. 제재는 별달. 주제는 연군의 정. 바로 볼게요, 그냥. 내 마음 베어내어 별달을 만들고 싶다. 자, 그럼 초장에 나타난 표현상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추상의 구체화. 내 마음 베어내어 별달을 만들고 싶다. 추상의 구체화. 마음은 추상적인 거죠? 별달은 구체적인 거니까. 구만리 장천 높은 하늘에 번듯이 걸려 있어. 고운님. 자, 이때 고운님이 누구야? 임금이 되겠죠? 고운님 계신 곳에 가 비추어나 보리라. 그러니까 님에 대한 사랑, 님에 대한 그리움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태도가 어때? 이 화자의 태도는 소극적 태도다. 소극적 태도. 우리가 앞에서 송미인 거 한번 봤죠? 네. 아닌가? 안 봤나? 그러니까 그냥 바라만 보는 겁니다. 님한테 가지를 못하고 그저 바라만 보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질문이요. 없니? 다음 또 볼까요? 자, 이것도 되게 자주 나오는 작품입니다. 평시조, 서정시, 애상적, 감상적, 연군가. 제재는 시냇물, 임금. 단종과 이별한 애절한 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종을 영월에다가 이제 유배지에 갖다 놓고 돌아오는 길에 시냇물 보면서 이제 마음이 안 좋은 거야.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님 이별하고. 이때 고운님은 누구예요? 단종. 내 마음 둘 데 없어 냇가에 앉았으니 저 물도 내 마음 같아. 감정이입했죠? 저 물도 내 마음 같아 울면서 밤길 간다. 청각적 이미지가 있네요. 울면서. 그치? 그래서 시냇물이 졸졸졸졸졸 흘러가는 거를 울면서 이렇게 표현했다. 의인화가 들어갔구나. 네, 운다라고 또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입했다. 질문. 다음 작품입니다. 뿅. 월산대군. 자, 대군은 왕족이죠, 왕족. 왕자야, 왕자. 요런 게 있어. 대군들이 만약에 정치적인 이상을 갖고 있으면은 모반, 역적으로 몰리기 딱 좋습니다.
그러니까 대군들이 어때요? 나는 정치에 관심 없어. 이런 뉘앙스를 풍겨야 돼. 바로 이 추강의 밤이 드니 요런 게 그런 작품이야. 그러니까 자연 풍류. 나는 자연이 좋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지 의심을 안 받죠. 자, 평시조 서정시 성격은 풍류, 낭만, 탈소, 한정가. 제재는 가을강, 가을 달밤 낚시. 주제 가을 달밤의 풍류와 정치. 바로 볼게요. 추강의 밤이 드니, 자, 계절적 배경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시간적 배경 나와 있죠. 추강의 밤이 드니, 물결이 차노매라, 차다, 촉가. 낚시 들이우니, 고기가 아니 문다. 자, 이때 낚시는요, 진짜 고기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풍류야, 풍류. 밤에, 이렇게 배 타고 노는 건 뱃놀이 하는 거야. 거기다가 낚싯대 하나 딱 그냥 갖다 놓는 거야. 네. 낚시를 들이우니 고기가 아니 문다. 무심한 달빛만 싣고 무심하다. 그 마음 없는.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만약에 정치적인 것은 뭔가를 보여주면은 뭐가지 댕검할 수가 있어. 반역으로 몰려서. 근데 이제 그게 없단 얘기죠. 마음 없는 달빛만 싣고. 자, 공감각이지. 달빛은 시각이죠. 이거를 실었대. 사물화 한 거야. 촉각화 한 거야. 그래서 시각의 촉각화. 무심한 달빛만 싣고 빈배 저어오너라. 빈배. 욕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질문요. 괜찮니? 다음입니다. 성은 말 없는 청사, 평시조, 서정시, 풍류, 전원, 달관. 이때 달관은요, 일반적인 경지를 뛰어넘었다는 얘기야. 한정과 자연, 주제, 자연과 더불어 사는 즐거운 삶. 바로 볼게요. 아마 몇 번 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선지로. 문제 풀 때 1, 2, 3, 4, 5번 중에 하나 봤을 겁니다. 말 없는 청산이요. 태 없는, 태는 모양. 태 없는 유수로다. 유수는 흐르는 물. 값 없는 청풍이요. 값을 따질 수 없는 청풍이요. 임자 없는 밝은 달이다. 그러니까 여기 대꾸법이죠. 여기도 대꾸죠. 요렇게도 대꾸지. 이 중에 병 없는 이 몸은 화자가 되겠지. 분별 없이 늙으리라. 분별 없이. 뭐하고 분별 없이? 청산, 유수, 청풍, 명월과 분별 없이. 예, 무라일체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친화, 풍류, 무라일체 다 튀어나오죠? 예. 여기 소망이죠, 소망. 질문하세요. 괜찮니? 좀 쉬어가겠습니다. 좀 힘들어하는 것 같네. 황희. 많이 들어봤죠? 황희정승. 병시조, 서정시. 풍류, 낭만, 전원적, 한정가, 늦가을의 농촌생활. 농촌생활의 풍요로움과 흥겨움. 바로 볼게요. 대초는 대추. 볼. 대추볼. 의인하지, 그치? 볼은 볼 따구. 대추볼, 붉은, 자, 시각적. 골짜기에. 밤은 어찌 떨어지며. 벼벤 그루터기에. 개는 어찌 내리는가. 여기 대구법. 이 개는 논에 사는 개가 있어. 손바닥 반만한 개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논이 또 뻘처럼 돼 있잖아. 여기 개들이 살아요. 논개야.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댄잎에다가 싸서 불에 구워서 먹으면 바삭바삭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가을의 풍요로움이죠. 가을의 풍요로움. 가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대추는 가을에 익어요. 가을에 풍요로움이 있고, 술 익자, 채장사 돌아다니니. 채장사, 채. 걸르는 거 있지, 그치? 이런 거. 채반. 아니 먹고 어찌하리? 서리법입니다. 뭘 안 먹어요? 술을 마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막걸리가 이 채 걸러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걸러 먹는다고 막걸리다. 그 술을 담그면 위는 살짝 맑은데 중간부터 이렇게 뿌예.
맑은 부분이 청주. 물론 이제 증류해서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뜬 부분이 있어요. 맑게 뜨는 부분. 예.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바가지 퍼가지고 차에 걸러 먹습니다. 그래서 막걸리라고. 질문하세요. 없니? 다음 내용. 두류산, 양단수. 자, 두류산은 지리산이고요. 양단수는 양갈래물. 이거야, 계곡이야, 계곡. 평시조, 서정시, 자연친화적, 예찬적, 자연을 예찬했겠죠? 한정가, 제재는 시냇물과 도화, 주제, 두류산 양단수의 절경을 예찬, 자연의 귀의, 자연 속에 살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봅니다. 두류산 양단수를 예전에 듣고 이제 보니 도화 뜬 맑은 물에, 도화 복숭아꽃이죠. 자, 고전 시가에서 도화 나오고 물 나오면 바로 무릉입니다. 무릉도화. 도화 뜬 맑은 물에 산형, 산 그림자조차 잠겼구나. 아이야, 무릉이 어딘가? 나는 여긴가 하노라. 그러니까 이 지리산에 있는 두 갈래 계곡, 예, 여기가 무릉도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릉도원 알고 있니? 이 내용? 야, 나무꾼이 겨울에 나무하러 갔는데 시냇물에 복숭아꽃이 떠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왜 겨울에 왜 복숭아꽃이야? 하고 올라가니까 이제 동굴에서 이제 시냇물이 졸졸졸 나오고 있었죠. 그래서 도끼를 동굴 입구에다가 두고 동굴 안에 들어갔는데 별천지가 펼쳐지더라. 나무가 뭐 보지도 못한 나무, 막 꽃, 과일들이 막 있죠. 어떤 큰 나무 아래 노인 두 명이 바둑을 두고 있는데 신선들입니다. 바둑 두는 거 한참 구경하고 나왔더니만 도끼자루 썩었죠. 시간대가 달라. 신선의 시간과 인간 세상의 시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한 30분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미 인간 세상은 한 100년 정도 지났죠. 예. 그래서 다시 마을에 돌아가니까 자기 아내도 없고 자기 집에 살고 있는 애는 자기 손자. 예.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게 이제 무릉도원입니다. 무릉도원. 자, 송순의 10년 경험. 이건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봤을 겁니다. 바로 볼게요. 10년을 경영하여, 경영했다는 것은 일했다는 얘기입니다. 10년을 일해 초료 3간 지어내니 3칸 초가지 지어내니 이제 검소하죠. 예. 나 한 칸, 달 한 칸, 청풍 한 칸 맡겨두고. 자, 나하고 달하고 청풍이 함께 살아요. 자연 친화지. 자연 친화이면서 물화일체입니다. 이 자연물과 함께 있으니까. 강산은 들일 데 없으니 둘러두고 보리라. 모처럼 둘러봅니까? 병풍처럼 둘러본다. 근데 이런 걸 알아야 되거든. 양반 시조에서 나오는 자연물들은 다 관념적 자연들이야. 관념적 자연들. 그러니까 진짜 자연물을 이렇게 묘사하거나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런 식으로 뭐 달, 청풍, 뭐 강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다 관념적이고 이런 것은 이제 상투적 표현들이죠. 그런데 이제 서민들이 했던 자연 예찬과 자연 풍류하는 것 보면 구체적으로 묘사를 해요. 뭐 물은 어떻게 흘러내려오고 뭐 꽃은 어떻게 퍼져 있고 이걸 구체적으로 하는데 자, 청량산 66봉 이황 역시 자연 예찬입니다. 바로 볼게요. 청량산 66봉을 봉은 봉우리죠. 봉우리 66봉이니까 12개인가 보다. 12봉우리. 청량산 66봉을 아는 이 나와 백구. 백구를 의인화했네. 여기 사람이라고 표현한 거야. 백구는 흰 갈매기 구자입니다. 청량산 66봉우리를 아는 사람은 나와 백구. 백구야, 자, 사람이 아닌 것한테 돈 없으면 자동으로 의인이라고 얘기를 했죠? 네. 백구야, 헌사하랴. 야단스럽다. 헌사는 야단이라는 얘기예요. 야단스럽다. 못 믿을 것은 도화로다. 복숭아꽃이다. 그럼 복숭아꽃을 왜 못 믿느냐?
부하야. 이것도 도도법이네. 떠나지 말으렴. 어주자. 어부죠. 어부가 알까 하노라. 그치? 시냇물 따라서 꽃잎이 떨어져 내려가면은 청량산 육육봉을 사람들이 알까 두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장소는 나만 알고 싶어요. 그래서 이 청량산 육육봉이 승경이 되는 거죠. 좋은 경치. 그리고 여기 표현 보면은 연세법도 있어. 이런 걸 연세법이라고 해. 그래서 그 구절의 맨 끝에 있는 것을 다음 절의 맨 앞으로 끌고 옵니다. 이걸 연세법이라고 그러고요. 이 이황 아저씨가 이 연세법 되게 잘 써. 다음 작품 또 볼게요. 홍랑 기생. 이것도 뭐 시험에 잘 나옵니다. 평시조, 서정시, 감상적, 애상적, 여성적, 연정가, 사랑노래, 이별가. 제재는 맷버들과 이별이고 주제는 임에게 보내는 사랑. 보겠습니다. 맷버들은 산버들이죠. 산의 버들. 그러니까 멧돼지라고 그러잖아, 멧돼지. 응? 멧돼지가 산돼지야. 이게 매산자거든. 매산. 맷버들 가려 꺾어 보내노라 님 의손대. 의손대는 누구누구에게로 보낸다 님에게로. 자, 여긴 또 도치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맷버들은 뭐가 돼요? 어떤 의미? 산버들은 어떤 의미? 님에 대한 사랑 정성. 맷버들 가려 꺾어 보내노라 님에게로. 자신은 주무시는 창밖에 심어두고 보소서. 밤비에 새잎 나거든. 이때 곳은 강세전미사, 강조하기 위해서 붙인 전미사입니다. 현대국어는 뭐가 있니? 좀. 야, 물 좀 주세요. 좀 하지 마. 조금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 그치? 이 조금이 아니야. 이게 강세전미사입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밤비에 새잎 나거든 날인가로 여기소서. 그러면 새잎은 뭐가 돼요? 화자의 분신. 그래서 님과 헤어져 있는 상태고 님이 그립습니다. 그래서 님한테 산버들을 보내고 싶고 그게 새잎이 나면 나처럼 여겨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질문. 엄청 남자가 잘생겼나 봐, 그지? 예, 이렇게 여자가 매달리지. 기생이 매달릴 정도면. 자, 또 유명한 작품입니다. 황진이, 동지딸기나 김밥. 평시조, 서정시, 감상, 낭만, 연정가, 제재, 연모의 정, 동지딸기나 김밥, 주제, 임을 기다리는 애타한 마음. 자, 이거 시험 100%죠? 추상 구체화. 보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뭐 대건, 송도, 이거 2학년도 또 나옵니다. 내신 100%야. 동지딸. 이때 시옷은 의죠? 의. 태인아, 동지가 뭐니? 팥죽 먹는 날? 너 먹는 것 쪽으로 아니구나. 석화의 동지 무슨 날이야? 팥죽 먹는 날? 이거 팥죽 왜 먹어? 이거 물어보자. 팥죽 왜 먹니, 동지 때? 심심해서? 그쵸, 귀신 쫓는 거지. 귀신 왜 쫓아? 밤이 길어서. 이 동지는요, 절기 중에 밤이 가장 긴 날입니다. 그러니까 동짓날에 팥죽 써먹는 거야. 귀신 오지 말라고. 팥이, 뭐예요? 귀신을 쫓는다라고 생각했죠, 사람들은. 옛날에. 그러니까 팥 이렇게 뿌려놓고. 팥떡 먹고, 팥죽 써먹고. 이게 동지 때 하는 겁니다. 자, 동짓달, 밤이죠? 동지는 계절이죠?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요. 아까 얘기했죠? 추상의 구체화. 밤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야. 이거는 추상적인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한 허리를 베어내었다. 촉각한 거죠. 사물처럼 대했던 얘기야. 그래서 추상의 구체화.
그러면 이 동지 기나긴 밤 왜 잘났을까? 이 밤은 임이 없는 임부제의 밤입니다. 겁나 길어. 혼자 있어. 쓸쓸하고 외롭죠. 지금처럼 뭐 롤이 있는 것도 아니고 톡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밤에. 그지? 예, 겁나 길어. 그래서 기나긴 밤 한 허리를 베어내요. 춘풍 봄바람 이불 아래. 자, 봄바람은 뭘로 표현해요? 이불. 은유법이네.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 이거 의태어입니다. 의태어. 이게 이불을 접는 모습이야. 그래서 이거 압축.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님, 사랑하는 님 오신 날 밤이거든. 이때 밤은 굿밤이죠. 좋은 밤. 그쵸? 굿밤. 그래서 여기 밤이 대비되지. 이렇게 대비가 됩니다. 어른님 오신 날 밤이거든. 구비구비 펴리라. 자, 구비구비도 의태어예요. 이게 펴주는 모습이죠? 자, 이거는 팽창이라고 그래, 팽창. 그래서 중장과 종장의 시상전개 방식은 압축과 팽창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의지적 태도죠. 펴리라, 의지. 원래 좋아하는 사람은 같이 있으면 시간 빨리 가잖아. 그래서 석호야? 자, 몰라? 여태까지 연애 한 번도 못 해봤냐? 원래 좀 같이 있으면 시간 금방 가죠. 예.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으면은 우리 좀 더 같이 있고 싶다. 그래서 이 기나긴 밤을 잘라서 어른이 오신 날 밤에다가 붙이고 싶은 거죠. 굉장히 잘 썼어요. 예. 우리는 이거를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거야. 학교나 학원에서 이런 표현법들 배우는데 황진이 뭐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이거 만들어내거든. 되게 잘 만든, 잘 쓴 작품입니다. 황진이 또 있죠? 병시조, 서정시, 감상, 상징, 은유, 연정가, 제재는 청산과 녹수, 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 볼게요. 청산은 내 뜻이요, 녹수는 님의 정. 이렇게 대꾸법이죠. 자, 봐. 청산은 변함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불변입니다. 불변. 근데 녹수는 어때? 흘러가. 푸른 물은 흘러가요. 이거는 가변이야. 청산은 내 뜻이요, 녹수는 님의 정이. 녹수 흘러간들 청산이야 변할 것인가? 서리법이죠? 안 변한다는 얘기야. 녹수도 청산을 못 잊어 울면서 예어 가는가, 흘러가는구나.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감정이입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자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청산하고 앞에 뭐 이렇게 시냇물이 있나 보지, 그치? 시냇물 흘러가는 걸 보면서, 야, 청산은 변함이 없는데, 내 앞에 있는데, 시냇물은 흘러가는구나. 청산은 내 뜻이고, 녹수는 님의 정이구나. 녹수가 흘러가도 청산이 변하겠느냐? 그리고 이제 소리, 청각적 이미지를 듣는 거야. 졸졸졸졸졸. 그건 이제 울음소리로 들은 거죠? 녹수도 청산을 못 잊어 울면서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감정이입했습니다. 질문. 괜찮니? 황진이가 되게 잘 써요. 네. 작품이 많아. 황진이 작품이. 서경덕. 원래 이 서경덕이 황진이하고 썸 타는 양반이었습니다. 오늘 원래 나이가 많아. 네. 황진이하고 서경덕하고 거의 할아버지 뻘입니다. 근데 서경덕이 또 당대의 또 유명한 또 유학자이면서 문학가이기도 했거든. 예. 근데 이제 황진이라는 기생이 소문이 나죠. 황진이가 그림도 잘 쓰고 글도 잘 쓰고 하니까 웬만한 양반들은 얘한테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경덕을 한번 만났지. 만났더니만 뜻이 잘 통해요. 말도 잘 통하고. 그래서 거의 뭐 아빠와 딸처럼 따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서경덕 마누라가 되게 싫어했어, 황진이를. 그래서 그런 썰도 있어요. 그래서 서경덕이 죽었는데, 원래 사람 죽으면은 이 사람 생활했던 데를 이렇게 관에 넣고 한번 쑥 돌잖아. 지금도 그거 해요. 지금도 위패나 이제 영정사진 갖다가 생활했던 데 한 바퀴 돌아. 그런데 황진이 집 앞에서 이 관이 안 움직인다. 그래서 황진이가 이제 그만 가서 쉬세요 말 한마디 하니까 너 관이 움직였다더라.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서경덕 마누라는 얼마나 싫었을까.
자, 평시조, 서정시, 감상적, 낭만적, 영정가, 제재 기다림, 주제, 임을 기다리는 마음, 과장법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죠? 도학자였던 작가가 사제지간으로 지내던 황진이.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이성 간의 사랑이 아니라, 플라토닉 러브를 한 겁니다. 정신적 사랑을 한 거예요. 예. 아까 얘기했지? 딸처럼 생각을 하고, 이게 재주가 뛰어났으니까, 황진이가. 이거 좋아했겠죠. 마음이 어린 후니, 이때 어리다는 것은 어리석다. 마음이 어리석은 후니 하는 일이 다 어리석다. 자,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을 맨 앞에 놨어.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바로 중장과 동장 그 이유가 있어요. 만중운산에 만중 가득하다 운 구름 산 구름이 가득한 산에 어느 님이 올까마는 지는 잎 부는 바람에 행여 그인가 하노라. 이되니? 그래서 어리석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음이 어리석었다는 얘기입니다. 뻔히 아무도 못 오는 거 알면서도 왠지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으면 설마 혹시 하는 기대감, 그게 어리석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이 먼저 제출되어 있고 중장과 종장이 이렇게 말한 이유, 원인이 되겠다. 질문 괜찮습니까? 다음 내용도 보겠습니다. 황진이 평시조, 서정시, 설의적, 감상적, 여성적, 연정가 제재, 연모의 정, 가을바람에 지는 이 주제, 임을 향한 애타는 그리워 바로 보겠습니다. 내 언제 무신하여, 무신, 없을 무자, 믿을 신자, 내 언제 믿음이 없어. 님을 언제 속였는데. 억울하다는 얘기죠? 억울. 월침 산경에 온 뜻이 전혀 없네. 월침, 달 깊은 삼경이. 삼경이 언제예요? 여러분들 1경이 언제는 1경. 저녁 7시에서 9시가 1경이고 2경이 9시에서 11시고 3경이 11시에서 새벽 1시입니다. 깊은 밤이 되겠지. 그치? 달 깊은 삼경에 온 뜻이 전혀 온 뜻, 다른 뜻이 전혀 없네. 억울. 추풍에 지는 입소리야 난들 어찌하리요. 추풍, 가을바람에 지는 입소리야 나인들 어찌하리요. 이런 얘기죠. 그럼 이게 뭐냐 이거지. 나는 가만히 있어. 근데 주변에서 자꾸 나한테 뭐라고 해. 쟤 바람난 것 같아. 쟤 딴 애 만나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언제 믿음이 없어 님은 언제 속였는데 달 깊은 삼경에 다른 뜻이 전혀 없다. 다만 가을바람 치는 입소리에 내가 어떻게 하겠냐 이런 얘기죠. 그치?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어떤 소문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하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경덕이가 자기를 잘 안 찾아주니까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또 황진이 나오죠? 그러니까 황진이도 원래는 양반이었어. 원래 양반인데 집안이 모반으로 엮여가지고 집안 개박살납니다. 예. 그리고 기생으로 팔려가고 그렇죠? 원래 양반 이렇게 반역으로 엮이면 여자는 다 기생 되는 거야. 남자들은 다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또 뭐 어린 나이에 기생이 됐으니까 뭐 이렇게 기댈 데가 없겠죠, 그지? 근데 서경덕이라는 당대의 도학자가 짠 나타나고 아빠처럼 따른 거죠. 자, 감상적, 애상적, 여성적, 연정과 이별가, 제재, 이별가, 그리움, 주제, 임을 그려하는 마음, 이별의 정환입니다. 보겠습니다. 내일이야, 내일이야, 그릴 줄을 몰랐던가, 그럴 줄, 또는 그리워할 줄. 이렇게 두 개로 볼 수 있어요. 내일이야, 그럴 줄 몰랐던가, 또는 그리워할 줄을 몰랐던가. 있으라 하다면 갈까마는 이거 대건하고 그 송도에서 이거 시험 나와. 님에게 있으라 한다면 이미 이게 지금 부사어하고 그게 주어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체 찾는 거
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님에게 있으라 한다면 님이 갈까마는 제가 구태여. 이 제를 황진이로 보는 경우와 님으로 보는 경우가 살짝 달라요. 제가 구태여 보내고, 황진이로 볼 때는 제가 굳이 보내고 그리워하는 정은 나도 몰라 하노라. 이렇게 보면 뭐니? 밀당 실패한 거죠. 그쵸? 밀고 당기기 실패한 거고. 님으로 볼 때는 제가 굳이 보내고 뭔가 이별하고 이런 얘기야. 제가 굳이 나를 보내고, 님이 굳이 나를 보내고 그리워하는 정은 나도 몰라.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 두 가지로 해석하는 문제 나옵니다. 송도는 매년 나왔어. 대권 가끔 나와. 아닌가? 대권도 이거 자주 나왔던 것 같은데? 예. 100%에 100%. 100%라고 생각해, 그냥. 다음 내용입니다. 없나? 기다려. 예. 잠깐 기다리세요. 제 너머 성곤농 지배. 이 골농은 이름이 아니야. 이건 관직명입니다. 그러니까 권한다. 농사. 예, 이겁니다. 지금으로만 하면 산자부 장관 정도 되려나? 산업자원부 장관?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장관들 모이면은 이렇게 불러요. 뭐 예를 들어서 김시자, 뭐 환경부한테는 김환경, 박산자 이렇게 불러 그냥. 저희들끼리. 뭐 김팀장, 이팀장 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르는 거야. 병시조, 서정시, 풍류, 전원, 목가라는 것은 이제 시골. 전원 약간 비슷한 의미라고 보면 돼요. 제재는 성곤농 집의 술과 버. 주제 전원생활의 먹과 풍류. 자, 정처를 잠깐 설명해 줄게. 이 사람 정치가인이고 위정자였고, 위정자, 정치하는 사람. 권력가이기도 했고요. 왕의 오른팔이기도 했어. 그래서 선조하고 인조 때 활약을 했던 인물이고요. 특히 이제 선조 때죠. 그러니까 정적 제거를 되게 잘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능력도 있었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술 겁나 좋아해, 진짜. 술 겁나 좋아하고 글 쓰는 거 되게 좋아해요. 글 써서 사람들한테 자랑하는, 이거 어때? 이 표현 어때? 이거 되게 좋아합니다. 또 누가 좀 잘 썼다 그러면 그거 보고 와, 잘 썼네, 나도 이렇게 한번 써보고 싶은데 막 이렇게 흉내도 내고 그런 사람입니다. 보자. 제 너머 성곤농 집에 술 익단만 어제 듣고, 쟤는 고개가 되겠지. 고개 넘어 성곤농. 네. 집에 술 익었다는 말 어제 듣고. 자, 이제 신선적인 풍류가 나타나요. 누운소 발로 박차. 언치노와 지줄타고 줄잡아 타고. 언치, 이제 뭐 안장 같은 게 되겠죠? 이런 게 바로 뭡니까? 신선적 풍류죠. 소 타고 가. 아이야, 벌써 왔어. 이게 이제 압축적이죠. 시간 압축적이죠. 아이야, 내 곤농 계시냐? 정좌수 왔다 하여라. 별거 없죠? 그러니까 풍류, 시골틱, 이런 내용입니다. 좌수가 뭐냐면 옛날 향리에는 향리가 뭐냐면 여기 양반들이 모이는 거야. 마치 요즘에 그 노인들 모이지, 그치? 향리는 양반들이 모여요. 그 양반들의 우두머리가 좌수야. 이해되니? 근데 고을에 사또가 있죠. 사또, 원님이라고 그러지? 사또가 있어, 관아에는. 사또가 만약에 어디 여행 휴가를 가거나, 뭐 좀 몸이 아프거나 이래. 그럼 이 좌수가 사또 대신에 업무를 처리해 줍니다. 그 정도 위치급이 좌수입니다. 그래서 뭐 좌수, 별감, 뭐 이런 말도 써요. 별감, 다른 감투. 이런 말도 쓴다. 어차피 뭐 양반들은 다 그놈들이니까. 지들끼리 끼리끼리 놀아갔기 때문에. 정찰! 한 잔 먹새기려. 내가 좋아하는 거야, 이거. 양반은 사설시를 안 쓰거든? 이 사람은 써요. 양반이 사설시조를 안 쓰는 거는, 사설시조는요, 중장 또는 종장을
2구 이상 늘려 쓰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파격이야, 파격. 격이 깨져요. 그래서 양반들은 이 형식과 어떤 그 규격을 중시하기 때문에 사설조를 안 쓰고 길게 쓰고 싶으면 연시조를 쓴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정철은 이 사람은 글쓰기를 되게 좋아해서 여러 가지를 다 써보는 거야. 성격은 풍류, 권주, 술을 권하는 노래, 제재는 술, 술로 인생의 무상함을 해소한다. 인생 무상의 허무적 태도와 술을 권유하는 태폐적 정조가 동시에 나타나. 초장에 A, A, B, A 형태 사용되고. 자, 이건 뭡니까? 민요 형태죠, 민요 형태. 민요식. 중장은 제한 없이 길어지는 사설시의 구조를 지닌다. 예, 보겠습니다. 기네. 한 잔 먹세 그려, 또 한 잔 먹세 그려, 꽃 꺾고 산 놓고. 이제 산은 뭐냐면 계산. 계산 어떻게 해요? 꽃을 꺾으면서 꽃 꺾고 산 놓고. 즉 한 잔 먹고 꽃 하나 따서 옆에 두. 또 한 잔 마시고 꽃 하나 따서 두. 아, 나중에 내가 몇 잔 먹었지? 그냥 꽃을 세는 거야. 풍류죠, 풍류. 네, 엄청난 풍류입니다. 한 잔 먹세 그려, 또 한 잔 먹세 그려, 꽃 꺾고 산 놓고 계산하며 무진장 먹세 그려. 이몸 죽은 후면 지게 위에 거적 덮어 줄에 매여가나. 보잘것없는 죽음이지. 유소보장이, 자, 유소보장은 뭐냐면 아마 여러분들 그 상여, 옛날 사람 죽으면 이제 상에 집어넣죠. 상여를 되게 화려하게 꾸며요. 특히 뭐 왕이 죽었을 때 엄청나게 화려하게 하죠. 그걸 유소보장이라고 그래. 유소보장의 만인이 울면서 가나. 화려한 죽음이죠. 여기 또 대꾸법 쓴 거야. 대꾸이면서 대조가 되는 겁니다. 지게 위에 거적 덮어 줄에 매어가나 유소보장의 만인이 울면서 가나. 어옥새, 속새, 어옥새 이게 풀이냐 풀. 속새, 덮가나무, 백양숲에 가기만 하면 이 고선 강세전미사가 되겠죠. 또 여기가 어딘데? 무덤가지, 무덤가. 어옥새, 어옥풀, 속풀, 덮가나무, 백양숲에 가기만 하면 누른 해, 흰 달, 가는 비, 굵은 눈, 소소리 바람 불 때. 그쵸? 누른 해, 흰 달, 가는 비, 굵은 눈, 소소리 바람 불 때. 그 무덤가에 여러분들 이제 계절이 변해가는 걸 생각하면 되는 거야. 누가 한 잔 먹자고 할까? 알겠니? 하물며 무덤 위에 잣나비는 이제 원숭이입니다. 무덤 위에 원숭이 휘파람 불 때 뉴춘들 어떠하리? 아, 그때 더 마실걸.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하자? 초장으로 가는 거죠. 한 잔 먹세 그려, 한 잔 먹세 그려, 꽃 꺾고 산 놓고 무진장 먹자. 이런 얘기죠. 그거랑 비슷하지. 노세 젊은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렇죠? 이 말은 뭐야? 술 먹자 이가 지금. 예? 나중에 죽어가면 죽고 나서 후회하면 소용없다. 지금 마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니들이 대학교 1학년 되면 이렇게 되겠지, 그지? 예? 이제 2학년 되고 3학년 되고 2년 남았네. 예. 대학 잘 가면 잘 갔다고 술 마시고 못 가면 못 갔다고 술 마시고, 그죠? 어쨌든 마시게 됩니다. 석고는 좀 마시니? 아니야? 강호사시가 연시조죠? 전사수, 강호환전가, 풍류, 전원 낭만, 제재는 강호의 사계절. 강호에서 자연을 즐기며 임금의 은혜에 감사한다.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강호가도라고 그래. 강호가도. 자연을 즐기는데 거기에 충성을 보여. 임금에 대한 충성. 그러면 강호가도입니다. 자, 바로 볼게요, 그냥. 자, 춘사, 하사, 추사, 동사 돼 있다. 그치?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시상 전개한다.
강호의 봄이 되니 미친 흥이 절로 난다. 이때 흥은 무슨 흥? 자연의 흥. 탁녀 개변에 금리는 안주로다. 탁녀 막걸리, 탁주, 탁한술, 막걸리, 개변, 시냇가에 금리는 쏘가리, 쏘가리가 안주로다. 자,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자연 풍류를 좀 즐기고 있죠. 이 몸이 한가하옴도 역시 군주의 은혜시다. 예, 임금님 딸랑딸랑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얘가 후렴구처럼 작동합니다. 종장이 후렴구처럼 작동해. 그래서 이 작품은요, 이 작품 제목이 뭐였더라? 강호사시가는 이 형식이 거의 흡사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자, 여름, 하사. 강호의 여름이 드니 초당. 초당은 초가집이죠. 초가집에 일이 없다. 한가하다라는 얘기, 한가하다. 일이 없다는 한가하다. 유신한 강파는 믿음직한 강파, 파는 파도죠. 강물결. 믿음직한 강물결은 보내느니 바람이로다. 여기 도치되어 있네요. 그리고 의인하죠. 믿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몸이 서늘하옴도 시원하게 있는 것도 역시 군주의 은혜시다. 가을 노래 추사. 강호의 가을이 되니 고기마다 살쪄 있다. 풍요로움. 소정에 금을 실어. 소정 작은 배. 작은 배에 우리가 전투 함정 이런 말 쓰죠. 전투 함정 이 배자야 배를 뜻해요. 소는 작을 쏘니까 작은 배에 금을 실어 흘리 띄워 던져두고. 자, 욕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욕심 없음. 이거 막 확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슬슬슬슬슬. 그치? 그러니까 이제 고기 잡는 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즐기는 겁니다. 풍류야, 풍류. 이 몸이 소일하옴도 역시 군주의 은혜이시다. 자, 동사 강호의 겨울이 드니 눈 깊이 자가 넘는다. 이 자는 보통 3cm죠. 눈이 많이 왔어. 삿갓 비껴쓰고 누역으로 옷을 삼아 이 몸이 춥지 아니한 것도 역시 군주의 은혜이시다. 자, 그래서 맹사성의 강호사시가를 보면은 형식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치? 봄, 여름, 가을도 유사하고 단어 몇 개만 바꿔치기 하면은 됩니다. 그리고 종장이 후렴구처럼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임금에 대한 어떤 충성을 보이고 있다. 다음 작품 볼게요. 갔다 와. 이연보의 어부사 연시조에 해당이 됩니다. 천오수 역시 강호 한정가가 되겠고요. 풍류낭만 자연친화적 어부의 생활. 자연을 버타는 풍류적인 생활, 자연에 은거하는 어부의 생활. 자, 상투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이 말은 뭐니? 그러니까 자연 묘사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관념적인 자연을 늘어놨다는 얘기입니다. 자, 바로 볼게요. 제1수 이 중에 씨름 없느니 어부의 생애로다. 생애는 생활 똑같죠? 생활이로다. 일렵편주, 한 조각 배. 한 조각 배를 만경파, 만경은 넓게 펼쳐진 뜻이야. 넓게 펼쳐진 파도에 띄워두고 인세를 다 잊었거니 날 가는 줄 알까. 인간 세상이죠. 인간 세상을 다 잊었거니 날 가는 줄을 알까? 네, 서리법 날 가는 줄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름이 없고 작은 배를 넓은 파도에 맡겨놓고 시간 가는 줄을 모른다. 이수 9번은 굽어보니 천심녹수 푸른 물 아주 깊은 푸른 물 시각적이죠. 돌아보니 만첩청사 첩첩이 있는 푸른 산 역시 시각적입니다. 그리고 대꾸죠. 십장 홍진이 얼마나 가렸는가. 십장 홍진 홍진은 붉은 먼지란 뜻인데
붉은 먼지. 이게 속세를 의미합니다. 옛날에는 아스팔트가 없잖아. 그치? 시멘트가 없잖아. 사람들이 막 몰려다니면 연기가 뽀얗게 일어나요. 그래서 십장 홍진이 속세를 뜻해 인간 세상 얼마나 가렸는가. 이 사람은 어디 있어요? 강촌에 강이 있는 거지? 자연 속에 있는 거지? 강호에 월백하거든 더욱 무심하여라. 월백 달이 하얗거든. 더욱 무심하다. 마음이 없다. 어디에 마음이 없어? 속세에 마음이 없다. 제5수 장안을 돌아보니, 장안은 보통 이제 수도, 서울을 의미해요. 큰 대도시를 의미한다. 장안. 장안을 돌아보니 북골이 천리로다. 자, 고전 시가에서 북골 나오잖아. 북쪽 궁궐이라는 뜻이거든. 이게 임금 계신 곳을 의미합니다. 임금 계신 곳. 장안을 돌아보니 북골이 천리로다. 어주에 누웠은들. 어주 고기잡이배. 고기잡이배에 누웠은들 잊은 적이 있을까? 설이 잊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누굴 못 잊어? 임금. 임금을 잊지 않았다는 얘기야. 두어라. 내 시름 아니라, 내 시름이 아니라 제세연이 없으랴. 제세연, 세상. 구제. 어진선비. 에이, 두자. 내 시름이 아니다. 세상을 구할 어진선비가 없을까? 나 말고 똑똑한 애 많아. 이런 얘기 되겠죠? 그래서 임금은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다가 아니야. 나 말고 똑똑한 애들 많아. 어진 놈들이 많아. 이런 얘기가 되겠다. 뿅뿅 도산 12고 오늘은 85까지만 해야 되겠네. 여기는 계속 연시조가 지금 튀어나와서 이황 1000원짜리 할배. 연시조 성격은 교훈적 회고적. 제재는 자연과 학문. 주제 자연 친화적 삶의 추구와 학문 수행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 자, 요게 총 12곡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 앞에 6곡, 전 6곡을 언지, 뜻을 말한다. 후 6곡을 언학, 학문을 말한다 이거야. 그래서 앞에는 어떤 자신의 어떤 그 풍류, 자연을 이야기하는 거고 뒤에 6곡은 공부해라, 공부하자 이 내용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오고요. 다 안 나와 있네. 3개밖에 없네. 먼저 제1곡이니까 언지 1 되는 거야. 이런 들었다 하며 저런 들었다 하냐? 됐고. 초야 우생이 이렇다 어떠하냐? 초야 들판. 우생 어리석은 선비. 들판에 사는 어리석은 선비가 이렇다 어떠하냐? 하물며 천석고항을 고쳐 무엇하리? 서리법이네요. 그럼 천석고항은 뭐냐면 천석은 자연이고 아이고 이 황자가 안 나와 있네. 이 고항은 고질병이야. 고질병. 고쳐지지 않는 병. 즉 자연 때문에 고질병이 생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연 너무 좋다는 뜻이야. 비슷한 말 연하고질. 요거 시험에 나오면 요건 100% 튀어나옵니다. 이왕 도산 12곡 나와서 언지 1, 제1수, 제1곡이 나오면 천석고항, 연하고질 똑같은 말이야. 연하 자연물이고 고질은 고질병. 그러니까 자연에 미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1곡에서는 자연 친화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자, 그리고 10곡과 11곡이죠. 여기서는 다 언학, 학문에 대해서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부분이죠. 당시에 가던 길, 당시에 가던 길을 몇 해를 버려두고. 자, 그러면 이 가던 길이 뭐냐? 학문입니다. 학문. 당시에 가던 길을 몇 해를 버려두고 어디가 다니다가 이제야 돌아왔는가? 이때 어디는 관직이에요. 이제야 돌아오나니 연대, 다른 곳에 마음을 말겠다. 그러면 이 연대는 또 뭐예요? 관직이지. 자, 그리고 여기는 연세법이 썼어요. 연세.
이제야 돌아왔는가? 앞으로 당겼죠? 이제야 돌아왔으니 다른 곳에 마음을 말자. 예, 그래서 대꾸와 연세법을 굉장히 잘 씁니다. 2,000원짜리 할배가. 자, 11수 언학. 청사는 어찌하여 만고의 푸르르며, 만고 옛날부터, 아주 오랜 옛날부터 푸르르며, 유수는 흐르는 물은 어찌하여 주야 밤낮으로 밤낮에 그치지 아니하는가. 예, 대꾸법이죠. 초장과 중장은 대꾸. 우리도 그치지 마라. 만고 상창하리라. 자, 항상 푸르리라. 자, 그러면 만고 상창하리라, 항상 푸르리라가 뜻이 뭐예요? 끊임없이 학문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끊임없이 공부하겠다 이런 뜻이야.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청산과 흐르는 물은 자연물이긴 한데, 이거는 이때의 자연은 풍요와 예찬이 아니고 자연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때 자연은 배움의 대상이다. 청산과 유수를 보고 공부하는 태도, 학문하는 태도를 배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앞에 자연 친화 풍류 작품 딱 나오지. 이것과 이질적인 것은 1, 2, 3, 4, 5번 다 자연에 관련된 걸 시조를 다 깔아버려. 그 중에 얘를 집어넣어. 그럼 얘 찾아야 돼. 나머지들은 자연 친화인데 얘는 자연 친화가 아니라 자연을 배움의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해되니? 그런 문제 많이 나옵니다. 네, 좀 헷갈리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